아니 어떻게 1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대출이 9억이 나오냐? 어떻게 현금 1억만 가지고 이 건물을 살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호텔 투고 운영하고 있는 아침소입니다. 제가 나왔던 영상 중에 400만 뷰가 나왔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 가장 많았던 댓글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1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대출이 9억이 나오냐? 어떻게 현금 1억만 가지고 이 건물을 살 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은 9억이나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좀 나락갔나요? 라는 댓글이었는데 그거는 어쨌든 일단 나랑 안 갔습니다. 1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어떻게 9억의 대출이 나오느냐? 이게 말이 되냐? 무슨 방법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질문이 좀 황당하더라고요. 당연히 담보대출이죠. 당연히 담보대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LTV가 90%가 적용이 되느냐?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자, 우리가 LTV를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은행이 갔을 때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이자를 못 내도 경매로 내놨을 때 최소한 7억은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LTV 70%를 적용을 하는 거죠. 안전하게 7억만 대출해주는 거죠. 그런데 9억을 대출해주면 90%를 대출해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리스크하지 않아 라고 설득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거예요. 자, 원래는 10억 5천에 건물을 샀고 대출은 9억 5천에 대출을 받았는데 편의상 그냥 10억이라고 얘기하고 9억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제가 샀을 때 10억의 건물을 샀는데 감정가가 이미 13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더 낮게 팔겠다고 나온 거죠. 거기에 제가 3억을 투자해서 13억짜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 10억짜리를 사는데 9억을 대출해주는 게 과연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작용해요. 원래는 80%인 8억만 대출해줬어야 되는데 왜 9억을 대출을 해주느냐? 이 사람의 신용도도 보고 이 사람의 그동안 사업 이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봐요. 여러 가지를 다 본 다음에 기준은 80%밖에 안 되지만 은행 지점장 정결로 10억 언더로는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은행장이 판단했을 때 호텔들은 괜찮게 상환도 잘하고 리스크가 없더라. 특히나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그렇다면은 9억을 대출해줘도 별로 리스크가 없겠네. 그리고 심지어 투자가 들어갔을 때 재감정을 했을 때 13억보다 높아질 거다 라고 은행장이 미리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13억 중에 9억을 대출해준 셈이니까 LTV가 70%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90% 대출이 낮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재감정을 내봤더니 LTV가 70%로 낮아지는 거죠. 은행장 입장에서 리스크가 초반에 있었지만 재감정을 내는 순간 리스크가 없어진 거죠. 일시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10억짜리 사는데 9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됐나? 13억의 투자비가 들어간 건물이 6년이 지난 지금 감정을 다시 냈더니 감정가가 2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담양 같은 경우에도 13.5억이 들어갔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재감정을 내봤더니 17억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 투자를 했을 때 이게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는 23억을 가치를 못 받는다. 더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가 상식인데 어떻게 감정가가 이렇게 나오느냐? 당연히 지역이 괜찮으니까 이 공시 지가도 많이 오르고 영업이 잘 되니까 반영을 어느 정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감정가가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캠핑장, 펜션, 풀빌라가 감정가가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땅값이 오른 지역이 아니니까. 감가상각은 되는데 땅값은 안 오르니까 이게 감정가가 오를 가능성이 낮은 거죠. 오늘 주제가 모텔 싸게 사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럼 싸다는 정의를 해야 돼. 도대체 뭐가 싼 거냐? 싸게 살려면 싸다라는 정의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싸다라는 정의는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정가 대비 매매가가 낮으면 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감이 없단 말이에요. 10억 하면은 10억이라는 돈은 엄청 커 보이잖아요. 비싼 것 같아. 그런데 경기도권만 가도 20억, 30억이에요. 수도권 가면 50억, 100억 막 이래요.
그럼 이제 100억짜리 보고 이거 보면 싼 것 같아. 아, 싼 것 같아. 10억이니까 뭔가 해볼만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싼 거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려면 그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냐? 감정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텔의 가격을 매길 때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출이 5천만 원이면 30억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겠지만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 억울하죠. 자, 우리 담양 같은 경우에 매출이 5천만 원이야. 근데 왜 30억이 아니에요? 왜 30억이 팔 수 없을까요? 30억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팔아요. 왜? 감정가가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30억에 팔겠다고 내놓잖아요. 그러면 17억에 대한 대출이 뭐 15억 나왔다고 쳐도 15억이나 현금이 있어야 돼요. 15억 현금 있는 사람이 담양 와가지고 건물을 살까요? 그러면 그래 30억에 샀다고 쳐! 30억에 건물을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이 있어야지 그 감정가가 30억이 될까요? 그러니까 매출만 가지고 그 건물의 가치를, 금액을 산정한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경기도권에 뭐 매출 5천만 원이면 30억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국을 다 통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뭔가? 전국마다 다 기준을 새로 매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평가사. 그 감정평가를 보고 은행들이 대출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 감정평가 금액보다 싸면은 싼 거고 비싸면은 비싼 거다. 자, 근데 당연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아요. 왜냐면 저처럼 리모델링 비용도 들어갔을 테고 영업도 잘하고 있는데 뭐 마음 급한 게 없으면은 당연히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죠. 감정가보다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왜? 영업이 잘 되고 있고 리모델링도 한지 얼마 안 됐고 또 리모델링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감정가보다 비싸게 사셔도 돼요. 그런 곳이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다 뜯어 고쳐야 된다면 그러면 감정가보다 비싸게 사면은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감정가보다 싸게 사야 돼요. 감정가보다 싸게 사야지만이 리모델링비를 투자를 했을 때도 감정가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0억에 사서 5억 투자를 했다고 해볼게요. 15억 투자가 된 거죠. 근데 감정가가 원래 얼마였다고 했죠? 13억이야. 근데 난 15억을 투자했어. 2억의 갭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투자한 15억을 넘어서서 20억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싸게 사면은 투자비를 조금 들인다고 해도 이게 결국에는 감정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인데 만약에 애초부터 감정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건물인데 애초부터 13억보다 비싼 15억에 샀다고 해볼게요. 15억에 사가지고 5억을 들였어. 그래서 그럼 20억을 투자한 셈이 됐어요. 6년이 지나서야 감정가를 인정을 받은 거죠. 물론 이 경우도 최악은 아니야. 최악은 아닌데 막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 라고 하면은 그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 리모델링을 할 거다 라고 하면은 감정가를 반드시 알아서 그 감정가 대비 저렴한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 감정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정가는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제 아는 감정평가사가 있어서 감정 금액을 받아볼 수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인이 알기는 힘들어요. 보통은 어디가 감정평가사와 거래 관계가 있냐면 은행에 있죠.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LTV를 산정해서 대출을 내주니까 그럼 그 감정평가 할 때마다 정식 감정은 몇백만 원씩 줘야 돼요. 하지만 몇백만 원을 줘놓고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 그래서 대출을 실행 못 해주겠어 라고 하면은 몇백만 원이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탁감이라는 거 먼저 의뢰를 하죠. 약식으로 한마디로 감정을 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탁감 의뢰를 해가지고 탁상 감정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나왔어 라고 하면 그럼 대출을 이 정도에서 뭐 80% 해줘야겠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감정평가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은행에 가서 탁감 한번 내주십시오.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은행에서 우리는 모텔호텔 대출 안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텔호텔 대출 취급하는 곳이라면 이제 탁감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죠. 하지만 인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두 번째 운이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주가 대출을 더 추가로 일으키려고 얼마 전에 감정을 낸 경우가 있어요.
혹은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고 새로운 은행에서 감정을 최근에 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보통 감정가가 얼마 나왔는지 이제 건물주에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한테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뭐 감정가 얼마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가 있긴 한데 100% 먹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감정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싼지 비싼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KB 시세에 들어가 보면 5년 동안 얼마로 거래가 됐는지도 다 나오고, 그리고 지금 올라온 매물들이 예를 들어서 다 뭐 10억이야.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게 9억 5천이야 라고 하면은 금매로 나왔구나, 싸게 나왔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텔 건물은 평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리모델링도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싼지 비싼지 가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를 아셔야지만이 싼지 비싼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